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의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우울증, 소아청소년 불안장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현재 너무 소중한 자녀가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아 마음이 혼란하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했어요. 또한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전과 다르게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가정, 학교 등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지치고 힘들어한다면 더 이상 증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우울증, 불안장애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학업 스트레스,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등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매우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소아청소년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조사에 있어서 부모의 보고와 아이의 보고를 비교해봤더니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자녀는 정말 괜찮은지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녀와 교감하고 대화 나눔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학업 부진, 대인관계 갈등, 학교 부적응, 청소년 비행 등 행동 문제와 술, 담배,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서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성인 우울증과 다른 점은 성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많지만 소아청소년은 짜증스러운 기분이 많았으며 기분을 행동화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반항의 이유가 우울한 기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성인 우울증 증상과의 차이 때문에 부모님은 소아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사춘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우울증에 걸린 소아청소년이 자주 표현하는 기분으로는 지루하다, 귀찮다, 의욕이 없다, 재미없다, 피곤하다 등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청소년 우울증에서 70%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자살률 역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청소년의 자살 심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유형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입시 부담, 학교 내 폭력, 부모 처벌의 공포 등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 심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 선생님, 이성 친구에 대한 강한 분노 감정으로 인한 보복 심리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못난 자기 처벌, 징벌성의 자기 처벌 심리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욕구 좌절 시 성질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충동적인 자해 심리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대인 관계 상실 시에 죽은 친구나 부모를 저승에서 만나기 위한 재결합 심리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녀가 자살 생각을 표현할 때 그 원인을 찾아서 꼭 교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부터는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은 짜증스러운 기분 표현과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의뢰 부모님은 아이를 혼내키거나 때리는 것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몇 가지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아이는 일단 맞는 순간만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릴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로는 체벌은 또 다른 폭력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가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더 흥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풀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해요. 세 번째,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에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점검해봐야 해요. 네 번째,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칭찬해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만이 아니라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결과보다도 그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충분한 칭찬을 해야 해요. 다섯 번째, 명확한 한계를 긋습니다. 항상 일관된 태도로 아이에게 확실한 기준을 제공해야 해요. 부모님의 감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거나 그에 따른 칭찬, 훈육 정도가 달라져선 안 돼요. 이상으로 소아청소년 우울증, 불안장애의 특징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